자, 만약 저보고 이 평생 동안 딱 하나의 시술만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저는 스킨 보톡스. 자, 그런데 스킨 보톡스를 이런 데 맞으면 입이 돌아가거나 얼굴이 좀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야 할 부위, 맞지 말아야 할 부위, 이거 제대로 구분 못하면 거의 3, 4개월은 집 밖으로 못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피부과 가성비 시술을 검색하면 단연 1순위로 등장하는 시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킨 보톡스인데요. 일반적인 주름 보톡스와 비슷하면서도 작용 원리도, 효과도, 목적도 완전히 다른 시술이죠.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스킨 보톡스를 어떻게 어디에 시술해야 제대로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스킨 보톡스는 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더모톡신, 더마톡신, 메조보톡스 등등, 그러다 보니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름에 보톡스가 들어가 있으니 일반 주름 보톡스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주름 보톡스는 익숙해도 스킨 보톡스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분들도 많죠. 이 두 시술은 작용하는 깊이도 다르고 목표로 하는 타겟 조직도 다르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다릅니다. 우선 일반적인 주름 보톡스는 진한 원액을 근육축에 주입하는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보툴리눔 톡신을 아주 많이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원액이라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얼굴의 표정 주름은 대부분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눈을 크게 뜨면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인상을 쓰면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름을 줄이고자 한다면 결국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름 보톡스는 피부 아래 근육층에 주입해 근육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표정에 의한 주름 형성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주름 보톡스만 가지고 이 모든 표정 주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 예를 들어 이 웃을 때 생기는 팔자 주름은 보톡스를 맞으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이 웃음 자체가 제한될 수 있고요. 또한 이미 패인골처럼 남아버린 오래된 깊은 주름은 보톡스로 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건 마치 종이를 계속 접었다 펴다 보면 이 영구적인 자국이 남는 것처럼 표정을 안 지어도 이미 주름이 새겨진 상태인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보톡스로는 추가적인 주름 진행을 예방하는 것만 가능할 뿐 개선은 어렵습니다. 반면에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를 훨씬 더 묽게 희석해서 진피층에 아주 얕게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근육층까지 들어가지 않죠. 즉 주름 보톡스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희석된 정도와 타겟 깊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피층에는 피지샘, 땀샘, 혈관, 털 세운근 같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스킨 보톡스는 이 구조물들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보톡스는 아세틸콜린이라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근육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피지샘, 땀샘, 혈관 등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피지샘에 작용하면 피지 분비를 감소시켜 유분기를 줄이고 여드름과 모공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고요. 땀샘에 작용하면 땀 분비를 줄여 다한증을 완화하죠. 혈관에 작용하면 혈관 확장을 억제하여 홍조를 완화시키고요. 털 세운근을 미세하게 마비시켜 피부결과 잔주름을 개선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표정을 조절하지 않고서도 피부가 매끈하고 정돈되어 보이는 효과, 즉 피부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주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시술이 바로 스킨 보톡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스킨 보톡스는 농도가 매우 낮고 근육축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표정 주름 자체를 펴는 데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경우, 예를 들어 턱 라인에 스킨 보톡스를 주입하였을 때는 스킨 보톡스가 진피층에서 근육층까지 일부 확산되면서 리프팅 효과가 살짝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스킨 보톡스만으로 주름을 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따라서 이 표정 주름의 개선 및 예방을 원한다면 일반적인 주름 보톡스를, 또 피부결, 잔주름, 모공, 홍조 등을 개선하고 싶다면 이 스킨 보톡스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만약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원한다면 둘 다 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름 보톡스는 이 표정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주름이 깊어지는 부위라면 거의 어디든 이 적용이 가능한데요. 가장 흔하게 시술하는 부위는 이마, 미간, 눈가, 콧등, 자갈턱 등이 있습니다. 이마 주름은 눈썹을 치켜 올릴 때 생기는 가로주름이고, 미간 주름은 인상을 찌푸릴 때 눈썹 안쪽에 생기는 세로주름이죠. 눈가 주름은 강하게 웃거나 찡그릴 때 눈 바깥쪽으로 퍼지는 까치발 형태로 나타나는 주름이고, 콧등 주름은 코를 찡긋하거나 웃을 때 콧등의 V자 형태로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주름입니다. 이 턱끝의 자갈턱 주름은 말 그대로 자갈밭처럼 오돌토돌하게 패인 모양인데, 이 턱끝 근육이 안쪽으로 수축하면서 피부를 움푹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상 모양의 주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자, 이처럼 부위에 따라 표정 주름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름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이 원인이 되는 거의 모든 주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름뿐 아니라 근육의 크기를 줄이는 목적으로도 보톡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육은 자주 사용할수록 커지고 반대로 사용을 막으면 위축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활용해서 사각턱이나 측두근 같이 얼굴이 넓어 보이는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 크기를 줄이면서 얼굴 윤곽이 갸름해지도록 교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관이 각져 보이는 얼굴에는 사각턱 보톡스를, 얼굴 두상이 넓어 보이는 경우에는 측두근 보톡스가 효과적일 수 있죠. 반면에 스킨 보톡스는 이와는 적응증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대상은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넓고 잔주름이 많은 피부 또는 홍조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스킨 보톡스를 맞으면 피지와 땀 분비가 억제되고 피부 표면의 잔잔한 근육 긴장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피부결이 좋아지고요. 더불어 피부톤도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흥미로운 건 턱 라인에 스킨 보톡스를 맞았을 때 나타나는 부가적인 리프팅 효과인데요. 이건 피부 표면에 주입한 스킨 보톡스가 목 근육 쪽으로 일부 확산되면서 이 턱선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턱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효과를 내는 거죠. 단 이 효과는 피부 밑에 지방이 많거나 사각턱 근육이나 침샘이 발달한 경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울세라나 사각턱 침샘 보톡스를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스킨 보톡스의 문제는 이 시술 방식이 병원마다 시술자마다 전혀 다르다는 점인데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의 시술을 받아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놓는지가 완전히 다르고, 그로 인해 효과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병원에서는 턱선 위주로만 시술하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헤어라인과 얼굴 바깥쪽 위주, 또 어떤 병원은 이 볼이나 코 옆 부위만 집중하기도 하죠. 자, 어떤 곳은 아예 얼굴 전체를 더마샤인 같은 인젝터를 사용하여 고르게 주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를 맞기 전에 꼭 생각하셔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효과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부위가 가장 고민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인데요. 턱선을 정돈하고 싶은 건지, 전반적인 잔주름이 고민인지, 볼의 넓은 모공이 신경 쓰이는 건지 등에 따라 세부적인 시술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병원에서 정해놓은 루틴대로만 시술을 받는다면 정작 내가 원하는 부위는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스킨 보톡스는 시술자의 시술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진행하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킨 보톡스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스킨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희석된 보톡스를 진피층에 주입하는 시술이지만 용량이 과하거나 농도가 진하거나 주입 깊이가 조금만 깊어져서 근육층에 닿게 되면 의도치 않게 근육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표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부위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비대칭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위는 입가, 또 45도 광대 아래, 그리고 볼인데요. 보통은 이 모공 축소나 피지 조절, 또 홍조 개선을 위해 중안면부의 스킨 보톡스를 시술하는데, 이 시술 범위가 확장되어 이 광대나 입가 근육까지 약화되면 웃을 때 입꼬리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거나 입이 한쪽으로 비틀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꼬리를 외측 상방으로 올리는 광대 부위의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 근육, 그리고 할 때 입꼬리를 바깥으로 벌리는 리조리오스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얼굴 양쪽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시술했다고 할지라도 좌우의 근육 힘이나 위치가 원래부터 완벽한 대칭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한쪽에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 시간이 지나면 보톡스 효과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또 그에 따라 부작용도 점차 없어지지만 수개월 동안 불편감이 지속되는 것은 사실이죠. 자, 일단 부작용이 생기면 확실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꼬리에서 45도 광대로 이어지는 부위, 또 입꼬리에서 수평으로 이 사각턱 근육까지 닿는 부위는 기본적으로 피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표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애매한 경우에는 이 시술 전에 활짝 치아를 드러내면서 웃게 하거나 이 벌리면서 근육의 디테일을 미리 확인하면 훨씬 더 시술의 정교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눈 밑, 특히 눈 앞머리 쪽인데요.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많은 영역이라 많은 분들이 개선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보톡스 성분이 근육에 영향을 주면 근육이 받치고 있던 눈밑 지방이 더 돌출돼 보이거나 애교살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눈 밑에도 스킨 보톡스를 진행하는데요. 그 이유는 적절한 정도로만 주입이 잘 이루어진다면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눈밑 잔주름을 펼 수 있기 때문이죠. 리쥬란 아이서마지와 같은 시술들을 여러 번 받아도 해결되지 않던 주름이 스킨 보톡스 이후에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눈밑 지방, 애교살, 주변 근육의 상태를 면밀하게 평가한 뒤에 아무 문제 없이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환자를 신중하게 선별해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는 바로 보톡스 내성입니다. 내성이란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 더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죠. 게다가 진피층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면역 방어선이라서 항원의 침입에 대비한 면역세포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킨보톡스처럼 진피층에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시술은 근육층을 타겟으로 하는 일반 주름 보톡스에 비해 내성 발생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킨보톡스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술 간격을 반드시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희석된 보톡스이므로 일반 주름 보톡스에 비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빨리 사라진다는 피드백도 있지만 그렇다고 3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자주 맞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보톡스 내성을 예방하고 싶다면 내성 위험이 낮은 제오민이나 보톡스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결국 이 스킨보톡스는 이 시술 방식과 노하우에 따라 부작용도, 효과도, 내성의 위험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까다로운 시술입니다. 이 같은 스킨보톡스라도 이 경험마다 가격 차이나 이 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단순히 가격만 비교해서 병원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시술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 피부과 최고의 가성비 시술인 스킨보톡스에 대해 어떤 시술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름은 같아도 이 병원마다 레시피도 다르고 시술 방식이나 노하우가 달라지는 시술이 바로 스킨보톡스입니다. 따라서 가격이나 광고만 보고 시술을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내가 개선하고 싶은 피부 문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